강남을 가로질러 흐르는 양재천. 저는 일생 살면서 이 양재천에 거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45년 전통의 아파트 상가에는 강남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문화상가가 강남에선 최고 아니에요? 대를 이어 찾는 중고 책방도 있죠. 강남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보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집안에 500여 년 역사가 담긴 종택을 지키는 사람들. 조상님들의 혼이 담겨져 있는 가옥이거든요. 꼭 이 가옥은 자자손손이 꼭 지켜주길 바라고. 강남의 둘레길을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들 만나보시죠. 강남에는 하천과 숲, 도시를 잇는 둘레길이 있죠. 그중에서도 양재천을 따라 난 둘레길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강남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길이라죠. (60년을) 이어온 인연으로 양재천을 함께 걷는 길동거가 됐다는 어르신들. 저희들은 여기 3명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둘레길 팀이라 그래갖고 양재천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고 다니고 있어요. 이 양재천을 걷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0명. 여울에 학이 많이 날아들어 학여울이란 지명을 만들기도 했던 양재천. 하지만 강남의 개발과 함께 양재천도 오염하천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어르신들은 지금의 양재천을 보면 감개무량하답니다. 처음에는 여기 흙수라서 95년도에는 완전히 이후에 흙탕물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95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물이 맑아진 거예요. 저는 일생 살면서 청계천이나 이 양재천에 거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 방금 본 여기에 잉어들이 50cm가 넘어요. 양재천은 우리나라 하천 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죠. 지금은 하천 주변으로 다양한 생명들이 깃들며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강남의 명소가 됐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양재천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아왔다는 이하경 어르신. 알고 보니 유명한 사진작가셨더군요. 사계절을 그냥 지켜보면서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봄 되면 이것들이 전부 파랗게 연록색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녹음으로 변하고 그 다음 낙엽으로 변하고. 이하경 작가의 작품 감상해 볼까요? 양재천의 사계절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오랜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네요. 하하.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59년도에 들어갔어요. 지금이 24년 아닙니까? 60년 넘었죠. 64년. 나이 들어서 같이 그 동행이나 이 동행을 한다는 거, 이 큰 뜻이 있죠. 좋죠. 늙어 죽을 때까지 양재천을 걷고 양재천에서 이 생명 다 하도록 뭐 같이 우정을 지내고 뭐 그런 것이 우리 바람이지 뭐. 양재천 주변엔 세 사람의 우정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단어의 상징과도 같은 곳. 1979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의 상가 지하에는 신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미로와 같은 골목골목. 강남 생활의 속살 그대로가 담겨 있다는 시장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지금 오면은 다 살 수가 있지 뭐.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 되니까. 운마상가가 뭐 강남에선 최고 아니에요? 재래시장, 사람 사는 곳 같이. 여긴 반찬 가게네요. 어디 강남 주민들의 식탁 좀 엿볼까요? 독특한 솜씨로 강남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이곳. 우리 요것도 요 생선가스도 남다르다. 근데 어떻게 반찬 가게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친정 엄마가 저기 음식 장사 하셔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미용실 하다가 네. 여기 한국 나와갖고 이제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맨날 집안 식구들 헤매기다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식 장사하는 엄마가 너무 말렸어.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드니까.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3년 전 반찬 가게를 열었다는데요. 그럼 반찬도 아메리칸 스타일입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먹던 거. 데리야끼 치킨. 일부러 막 퓨전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2세들이니까 미국 생활하던 애들과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네. 반찬은 퓨전이지만 푸짐하게 담는 인심만큼은 한국 토종이라죠. 냉동에다 넣는 게 그래요? 더 바삭거려요. 하나 너무 돼요. 예, 드셔요. 크게 드세요. 시식 인심도 후합니다. 여기는 뭐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 상가?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제 사서 먹는데 오히려 맛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거 안 해먹어. 여기서 끝내버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는 사장님. 어느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제 막 김치국 같은 거 끓여놓으면 이렇게 시식하잖아요. 그럼 한 입 딱 이렇게 먹어보서 약간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난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난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면은 막 하나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그럴 때 보람돼. 이번엔 다른 골목으로 가보죠. 365일 잔치집 분위기라는 전집 골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문어 아닌가요? 화려하게 색색의 고명옷을 두른 해산물들, 오호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무슨 음식을 시켰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하세요? 원래 이게 이바지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어에 이제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사돈댁에 정성 들여 장만해 보내는 음식을 이바지 음식이라고 하죠. 어렵다는 사돈에게 보내는 첫 음식, 더 잘 해서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이바지 음식 전문점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여기가 40년 정도 이제 이바지를 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여기로 많이 오시죠. 한땐 강남에서 결혼한 사람은 대부분 이 상가에서 이바지 음식을 했다고 할 만큼 전문점이 성황을 이뤘다는데요. 집안의 가풍을 나타내는 음식이니 산의 진미, 좋은 재료는 물론 모양새까지 정성을 들입니다. 이거 음식 받아보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그럼요. 평소에 드시지 못하는 것도 귀한 음식들이니까 받으시고 나면 되게 좋아하시죠. 포장에도 축복의 의미를 가득 담는다죠. 한복지로 해서 격부자기로 해서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띠 모양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비 모양도 해드리고요. 꽃 모양도 해드려요. 네.
하하, 새 신랑, 새 색시같이 곱군요. 예식장에서 손님 접대까지 한 번에 치러지는 요즘. 이바지 음식 문화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예, 본인이 엄청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혼여행 가 있는데 부탁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꼭 가갖고 예약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바지 음식이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사돈 댁에 처음 가니까 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식은 예의와 특별한 의미를 담는 좋은 선물이죠. 오늘 장인 장모님 뵙고 와서 저희도 이바지 음식 있는지 몰랐거든요. 뭐 전통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셔가지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이바지 음식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도 저희 이모님이나 친척분을 불러 모셔가지고 같이 오늘 밥 먹는 자리가 생겨가지고 요즘에 자주 못 뵈니까 뭐 이런 기회 삼아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만큼 축복받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세팅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하고 그럴 때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거 보면 저희도 보람을 느껴요. 양재천 주변은 강남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강남 8학번 학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에겐 보물창고 같은 곳이 있답니다. 서점인데요. 사방에 책들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다죠. 이 책장에서 사람들은 추억을 꺼내고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종류도 많고 할인도 많이 되고 적립도 많이 되고 여기 중고 서적도 같이 볼 수 있고 아들, 딸부터 이제 손녀딸까지 책을 여기서 사가지고. 강남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보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서점. 땅값 비싼 강남 한복판에서 중고책을 파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한텐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점 가서 일하면은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좀 그런 마음에서 일단 서점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럼 그동안에 책 많이 보셨겠어요? 실질적인 책은 못 봤어요. 책 제목만 봤습니다. 그러세요? 책이 귀하던 시절 주머니 사정 뻔한 학생들의 책 욕심을 그득히 채워주던 서점. 세상이 변했지만 지금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꽤 많답니다. 이 중고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집에서 예. 이제 아이들 안 보는 책들 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제 새학기 다가오니까 좀 정리할 건 좀 하려고 왔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니까요. 왜냐하면 헌책방 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또 이게 옛날엔 청계천 같은 데도 책방이 많았지만은 지금 다 이제 문을 닫는 추세고 아무래도 지역에 이런 서점이 있으면 좋죠. 들어온 헌책들은 사장님의 눈이 보배 그 자리에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뭐 요거는 10만 원 하면 되거든요. 예. 뭐 그리고 잘 안 팔리는 거는 예. 알아서 여기서 좀 정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 손때 묻은 헌책들이 오가다 보니 이제는 책 박물관 수준이 됐다는 이곳. 이 책은 뭔가요? 소년이라는 잡지고요. 제 1권이 1908년. 예. 100년이 좀 지났네요. 예. 이제 계백이라는 잡지고요. 1922년도 거네요. 예. 현대문학 55년도, 1955년도. 예. 옛날에는 이런 책들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냥. 예. 가정집이나 또 뭐 고물상 예, 이런 데 가면은 언젠가는 헐값에 넘겨졌을 책들이 이제 찾아보기도 어려운 귀한 보물이 됐답니다.
헌책방을 하는 즐거움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냥 맞습니다. 이런 이제 좀 예전 추억이 묻어 있는 이런 책들 만질 때 제일 그냥 흐뭇하죠. 요즘엔 아이들과 함께 찾는 손님도 많다죠. 이런 거 재밌겠다. 도깨비.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다른 동네 살다가 다시 이사 왔는데 여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드님은 어때요 여기가? 저도 여기가 좋아요. 가깝고. 제가 친구들한테 여기 아직도 있다고 그랬더니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여기 추억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변하지 않은 것은 또 있답니다. 똑같으세요. 머리 묶고 지금 고등학교 때랑 똑같으세요. 아 그때도 딱 이 모습이셨어요? 여고생이었던 손님이 어느덧 한 나이에 엄마가 된 세월. 이곳을 잊지 않고 들러주는 이들이 이 서점이 존재해온 이유겠죠.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만에 와도 이제 바로는 못 알아봐도 한참 있다 보면은 이제 아 예전에 이제 익었던 얼굴들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럼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흐뭇하죠 서로. 강남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려 실백기의 묘소가 들어서 있는 이곳. 세종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 이여의 무덤과 그 후손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이라죠. 서울, 더구나 강남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만큼 관리가 잘 된 데는 늘 가까이에서 돌보고 가꾼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 거의 매일 들다시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폭설로 인해 가지고 그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어휴 세상에 참 애주중지하면서 이 묘역을 할아버지들을 지켜오신 나무인데 광평대군의 21대 손인 이병모 씨.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수백 년 조상의 곁을 지켜온 노성이 천재지변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그러니까 죄송스럽기 그지없지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나. 한 집안의 역사가 후손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전해져오는 정신적 유산이 있었겠죠. 묘역 앞에 자리한 종택이 그런 곳이랍니다. 지어진 지는 약 한 500여 년 됐고 양자 없이 적손으로만 20대를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현재는 일부 소실됐지만 당시엔 민가로서 최대치인 99칸 한옥이었다는 이곳. 조선시대 명문가 주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500년의 시간 이 집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남긴 문화유산도 박물관 수준입니다. 이 비석도 꽤 유서 깊어 보이는데요. 11대조께서 숙종 때 영상을 지내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세워드린 신도비인데 이 할아버님이 굶어서 돌아가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임금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님을 잘못 모셔서 먼저 돌아가시게 했다. 그래서 국기를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77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내용. 지금은 한국의 궁중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음식점으로 고택의 오랜 역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그 당시 2000년 아셈 회의, 2000년 월드컵을 기해가지고 외빈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전통가옥에서 우리 음식을 접대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 외빈들 접대 장소로 이제 여기서 오픈하게 된 거죠. 외빈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의 만찬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죠. 중국에 시진핑 주석도 다녀가셨네요. 가면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의 이곳 방문을 좋은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겠다. 그 얘기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저희 집이 김치가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보쌈김치라고 궁중김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전통인데 그 김치를 3박스를 싸달라고 해서 그 3박스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보쌈김치를. 종갓집에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내림 음식이 있기 마련. 조선시대 왕족의 친족이었던 이 집안에는 궁중요리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죠. 대표적인 것이 이 궁중 보쌈김치랍니다. 배추에 새우, 낙지 등의 해산물과 은행, 밤, 모기버섯 등을 넣어 만드는데요. 내림 음식만큼은 한 해 큰 제사만 12번씩 치르던 종부 김명선 씨의 솜씨로 재료부터 맛까지 꼼꼼하게 간수한다고요. 호텔에서 있었던 주방장도 왔는데 신설로 해보질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 그대로 이제 가르쳐줬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궁중 보쌈 김치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음식은 만드는 이의 정성이 다하죠. 툇마루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고스란히 지켜온 역사와 전통, 쉬운 일만은 아니었답니다. 한 몇 년 전에 뭐 지문을 찍을 일이 뭘 그때 하려고 지문을 찍었는데 여보 내 지문이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종부의 손이야말로 500년을 이어온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선조들의 조상님들의 혼이 담겨져 있는 가옥이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꼭 이 가옥은 자자손손이 꼭 지켜주길 바라고. 강남 둘레길을 따라 평범하고 정겨워 더욱 특별했던 강남 사람들의 이야기. 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강남이었습니다. 대모산에 오신 분들이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더 빠르고 신선한 채소를 바로 옆에서 공급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심의 농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가꾸어서 서울 시민들의 쉼터로 잘 보존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